이번 주 한 주는요, 과천 지식정보타운 때문에 굉장히 핫한 한 주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남,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리 있죠. 그것 때문에 역시 또 뜨거운 한 주가 계속돼서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군데가 이제 끝나가고 나면은 조용해지는 게 아니라 바로 고덕 강일 있죠. 그러니까 하남 감일이 아니라 고덕 강일이요. 강일. 강일 지구에서 나오는 힐스테이트 고덕 강일 요거 계속해서 집중을 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에버랩스입니다. 자, 요번에는 고덕 강일 오블럭에 나와 있는 힐스테이트 고덕 강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여기는 아직 뭐 홈페이지나 이런 게 나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당연히 분양 공고도 안 나와 있고, 현대건설사에 들어가서 봐도 없고, 계륜건설에 들어가서 봐도 없어요. 그래서 그 자리가 없기 때문에 천상 지도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용마 터널이 쭉 나와 있고, 아천 IC 나와 있고, 암사로에서 제가 이쪽으로 해서 항상 이렇게 출퇴근을 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도 예전에 뭐 리버뷰 자이도 있었고, 대원 칸타빌도 있었고 해가지고, 이 동네의 히스토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눈여겨보는 지역이 이쪽이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쪽에 드디어 들어가게 됩니다. 11월 달에 분양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직 뭐 나와 있고 그런 건 없어요. 아마 11월 말경이나 12월 달 정도 되면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들리는 얘기로는 여기 지금 그 들어가야 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시구청에서는 계속 반려하고 있는 입장이고, 여기가 이제 다 공공택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하나만 이제 민간인데, 여기 민간이라고 해서 이제 금액을 또 세게 올리게 되면은 공공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계속 또 반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쪽 지역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뭐 강일 IC도 있고, 이 주변에는 이미 많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여기도 역시 아파트 숲이죠. 그리고 이제 북쪽으로는 공원이 나와 있고 한강이 나와 있고, 그래서 리버뷰자이나 이제 칸타빌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V자 갈매기형으로 아파트가 지어지기는 하겠지만은, 거실 또 안방 방향을 이렇게 위쪽 북서향 쪽으로 해서 빼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야 조망이 뻥 뚫리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전에 북서향으로 했을 때 여기 다 완판 나왔어요. 그래서 경기가 좋으면요, 북서향이 아니라 북향으로 대놓고 갖다 붙이고 해도 다 나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어머 북향인데 어떻게 깜짝이야 어머 북향이면 어떻게, 그리고 참고 그 걱정을 하거나 그러진 마시고요. 북향도 사는데 지장이 없고 충분히 괜찮습니다. 자, 계속해서 진행을 할게요. 여기 이 지역을 여러분들이 항상 눈여겨서 보셔야 될 이유가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해당 아파트를 한 가지만 보지 마시고 그 아파트가 들어섬에 있어서, 그리고 나중에 어떤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는지, 그러면 총 몇 세대의 구성이 돼서 이 동네 전체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공식으로 항상 그 지역의 첫 방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아파트 분양하는 것은 무조건 못 먹어도 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동산 공식이에요, 무조건. 근데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미 리버스트가 이미 여기가 다 얘기가 끝났고, 여기 리버스트 7단지도 이미 얘기가 다 끝났고, 리버스트 8단지도 이미 얘기가 다 끝나서 올해 말 그리고 내년에 해서 이제 계속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미 뭐 리버뷰 같은 데는 이미 옛날에 다 들어가 있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여기는 거의 마지막이죠. 네. 근데 마지막에 되게 되면은 기존에 나왔던 아파트보다 어떻게 돼요? 분양가가 피가 붙어서 들어가다 보니까 점점 비싸게 돼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 아파트면 당연히 비싸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분상제에 걸려서 오히려 금액이 더 싸게 나왔으면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피가 붙어서 돌아가고, 이거는 이미 옛날에 그 분양가를 따지면 안 돼요. 그 의미가 없어요. 피가 붙어서 돌아간다는 얘기는 건설사가 다 알아요. 분양가가 뭐 8억인데 1억을 붙여서도 거래가 돌아가네? 그럼 얘네들은 9억에 분양을 하죠. 당연히 9억에도 거래가 돼서 돌아가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가 오히려 분상제에 걸려서 금액을 저렴하게 나왔다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자리 없잖아요. 마지막 땅이잖아요. 이 옆에 있는 거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 밑에 쪽에 풍경채에서 이제 또 돌아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쪽이죠. 풍경채가 이제 여기 아니면 여기 들어간다고 하는데,
공동주택 용지로 표시된 거는 여기인데 풍경채 자리는 이제 또 여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이 두 가지가 이제 쌍벽으로 나오긴 하게 될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한 시점에 나오게 될 것 같긴 한데 풍경채 입장에서는 최대한 힐스테이트 고덕 강일이랑 같이 안 하려고 그러죠. 왜냐면은 브랜드가 조금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입지는 사실 여기가 좀 더 괜찮습니다. 입지가 좋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뭐 고등학교 학군이 가까이 있고 뭐 이런 거는 다 비슷하고 어차피 다 마찬가지고 상관이 없고 뭐 학군은 얘네들도 있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문제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여기 강일역 이거 옛날에도 얘기했을 때 고속도로 밑에다가 여기다 지하철 역사를 지을 필요까지는 없지 않냐 했는데 여기다 짓더라도 게이트를 여기 쪽으로 해서 가까이 여기까지 최대한 끌어당겨서 빼지 않겠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아니면 차라리 여기다 짓든지 지하철 역사의 위치를 봐서는 이제 조금 가깝거든요 사실. 근데 리엠파크 이거 하나 가지고 또 요거 하나 가지고서 여행 세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여기다 끌어당길 이유는 없고 미사역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럼 천상 여기 강변도시 여기 리버파크랑 요런 데를 수혜 지역으로 해가지고 여기에다 지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다 지어갖고 충분히 이쪽으로 해서 게이트 출구를 빼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얘기를 리버브 자이랑 칸타비를 했을 때 그리고 여기 고덕 요거 그라시움 있죠? 예. 요거 뭐 128도까지고 막 그때 굉장히 크게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지금은 여기로 이제 거의 확정이 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게이트 자체는 여기 리엠파크랑 이쪽까지 해서 충분히 빼게 될 거는 같아요. 여기다가 지하철 역사를 만들어 갖고 지하철 출구를 여기다 만들어 버리게 되면은 여기 이만큼 거리를 다 걸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양쪽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일단은 최대한 이쪽으로 빼게는 될 거는 같아요. 조금 아쉽죠. 여기 원래 들어왔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부터 일단은 여기까지 위치를 찍어버리게 되면은 힐스테이트 고덕강일 있는 위치까지는 직선거리로만 해서 1.6km 나와요. 그러면은 사실 지방에 있는 아파트가 아닌 다음에 서울 시내에서 지하철역에서 1.6km가 나온다는 얘기는 굉장히 멀어요. 걸어가면은 거의 뭐 30분 잡아야 돼요. 사실 내가 장안평역까지 우리 집에서 왔다 갔다 1km를 하거든요. 가는데 1km면은 뭐 걸어갈 만은 해요. 구두 신고는 조금 그렇지만 근데 아침 출퇴근 시간에는 조금 멀어지니까 조금 핸디캡이 있죠. 근데 이거를 1.6km다 그러면은 조금 예, 당황스럽죠. 그래서 얘기가 나온 게 여기 9호선 예, 보훈병원 쪽 라인에서 이 9호선 라인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요거는 여기 있죠. 예.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서 고동역을 지나서 오히려 여기서 우회전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쭉 들어가면서 이쪽 요 사이로 여기 동그라미 블럭 있죠. 요 사이로 해갖고 아마 여기나 해서 아마 요 라인 중에 하나 예, 생기게 될 것 같습니다. 9호선 연장이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이미 거의 얘기는 다 끝난 것 같아요. 22년도에 착공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타당성 검토랑 뭐 이런 거는 뭐 다 얘기가 끝났다고 봐야죠. 그러면 여기서 하게 되면은 거의 거리는 750m 정도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거리는 가까워집니다. 물론 여기 있죠. 상일동 옆에 있는 고덕 구라시움이라든지 발음이 좀 이상한데 그라시움이라든지 여기 아르테온 이런 데랑은 비교를 하기에는 조금은 어려워요. 얘네들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17억 18억 정도 이야기를 해요. 물론 옛날에 분양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옛날에 얼마에 분양했는데요. 그 얘기는 안 사겠다는 얘기죠. 옛날에 분양가 얘기하게 되면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억울해서 못 사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도 아마 그런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마 여기 제일풍경채도 아마 그런 케이스가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일풍경채는 아마 여기서부터 따지게 되면 좀 더 가까워지고 9호선이랑도 훨씬 더 가까워지는 입장이 되니까 역시 마찬가지가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지하철 역사에 딱 붙어있는 그런 역세권 아파트라고 보기는 조금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는 아파트 시세 분석을 하게 되면 뭐 강동 중흥 S클래스랑 갖다 붙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물론 이제 최근에 했기 때문에 근데 강동 중흥 S클래스 밀레니엄 같은 경우는
조금 시에서 일반 그 지주택을 진행하면서 아주 특별한 케이스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분양이 된 케이스고요. 지주택 같은 그런 케이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렴하게 분양이 된 아주 특별한 케이스고, 근데 그거랑 비교를 하게 되면 당연히 안 되고, 옆에 있는 그 리버뷰 자이랑 비교를 하시게 되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리버뷰 자이가 지금 보통 한 12억, 13억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근데 물론 이제 시세는 14억, 15억 얘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 근데 아무래도 그거랑 같이 비교를 해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리버브 자이도 지금 그때 당시가 어제야. 그것도 시간이 더 많이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3년 후에 입주하게 되는 아파트랑 리버브 자이 지금 12, 13억이랑 비교를 한다면은 사실 1억 정도 이상은 더 채워줘야죠. 그래서 뭐 14, 15억 정도를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지금 분양가가 얘기가 되는 게, 얘가 지금 10년짜리 이제 투기 과열 지역이고 전매 제한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렴하게 나오겠죠. 지금 7억 정도 초반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7억 정도 초반. 근데 줄다리기를 계속 하고 있으면서 이게 지금 계속 홈페이지에 뜨질 않고, 그럼 계속 밀당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은 생각보다 저렴하게, 더 저렴하게 나오게 될 가능성이 좀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7억 초반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7억 7.0을 찍는다든지 6자를 찍으면은 진짜 이건 대박이죠. 그러면은 과천 지식정보타운이나 뭐 하남 가밀 프로지오 이거 못지않게 상당히 좋은 메리트 있는, 물론 이제 시세 차익만 가지고 보는 건 아니고 일단 여기는 서울이잖아, 서울.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하죠. 왜냐면 서울에 있는 가점 통장 높으신 분들이 들어갈 수가 있고 1주택이신 분들도 일단 당일 지역으로 해서 먼저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거를 생각하게 되면 좋은 입장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84 타입이 567세대가 나오기 때문에 1주택자는 여기에 해당이 없고, 예, 101 타입으로 해서 나오는데, 이제 이 큰 거 두 가지 타입만 해서 나오는데 240세대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점이 절반, 추첨이 절반 이렇게 해서 들어간다 치면은 241세대면은 추첨으로 50% 물량은 120세대 정도가 이제 한 8억 이상, 8억 정도로 해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 중에서도 120개 중에서도 추첨 중에서도 무주택이 75%가 먼저 가져가게 되고 나머지 25%를 가지고 다시 1주택과 무주택이 추첨으로 해서 경합을 하시게 되니까 역시 추첨도 무주택이 우선이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다른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과천에서 많이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하남 가밀 프로지오 마크베르에서도 아마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돌아가게 될 것 같아요. 예. 허그에서 이거를 안 하게 주게 되면은 그래도 이제 그 분양가는 좀 그 밑으로 빠지게 될 거니까 그럴 가능성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민영이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까지는 일단 올해 분양하는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 그 전세 자금 대출 있죠. 예, 그 관계랑 허그 중도금 대출 요 관계만 잘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는 홈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단지 배치도랑 평면도를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분양가가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끼리 뭐 백날 예상을 해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도 일단은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로얄동이 어디인지 로얄층이 어디인지 요거는 제가 보면서 다시 한번 맞춰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밴드 있죠, 밴드 예. 여기 밴드에 들어오셔서 청약 가점 뭐 70점 이상 돼야 되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로얄층, 로얄 타입, 그리고 어디 타입에 넣어야지 당첨 확률이 높을까, 이제 가점에 따라서 이제 그 전략이 좀 바뀝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밴드에 오셔서 글을 좀 남겨주시고, 홈페이지 떴어요, 분석해주세요. 그럼 저도 다시 한번 들어가서 보고서 후속편으로 2편을 준비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말씀 좀 미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오늘 여기 가밀이 아닌 강일 지역, 예, 힐스테이트 고덕 강의를 마무리를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